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강민입니다. 최근에 그 정치 분야에서 최고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몰고 있는 스탑 더 스틸,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이란 책을 쓰신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주현 변호사, 윤영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게 박주현 변호사님은 트럼프 네네.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 가지고 예. 워낙 유명해졌고. 아니, 네. 근데 뭐 시사 포커스도 보도 안 해주고 보도해준 데가 스카이데일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박주현 변호사 TV랑 좀 서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 트럼프한테 초청을 못 받아서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영진 변호사님 선거 부정 관련해 가지고 같이 대리인단 꾸며 가지고 하고 계시죠. 예, 네, 지금 4년 전부터 네. 4.15 총선 그리고 이번에 4.10 총선을 박주현, 보태호 변호사님, 박주현 네. 변호사님과 같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모셨는데 일단 박주현 변호사님 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어요. 예. 트럼프하고 만나고 왔고. 예. 근데 또 지금 세간의 보수 SNS에서는 네네. 항상 나오는 예. 네 글자가 있잖아요. 큰 거 온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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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큰 거 온다는 말이 있는데 네네. 진짜 만나고 온 입장에서 예. 정말 저쪽 동방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은. 예. 동방에서 예. 큰 게 옵니까? 큰 게 이미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네. 이게 큰 것의 의미가 되게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사실 말하라고 처음 갔을 때는 네.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네. 윤 대통령께 좀 수사를 좀 하게끔 압박을 가해달라. 이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 세간에 알려진 구구 유튜버를 보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다 헛소리군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보의 네. 창출지지 네. 뭔가 극우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정보를 취합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분을 극우 유튜브를 보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안보라든지 엄청난 보안을 요구하는 기밀 자료를 많이 접근하는 사람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대통령은 그런 정보를 보고 아마 부정선거를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극우 유튜버라고 그 매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꼭 확실하게 네.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네. 11월에 가셔가지고 압박을 넣을 수 있도록 뭔가 아니,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 가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고 있고요. 아, 예,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중국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야 부정선거를 알린다는 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께 좀 압박을 해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냥 비상계엄을 바로 해버려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예. 본인 SNS를 네. 통해서 네. 무도회 참석 여부를 네네. 갖다가 강조한 바가 있어요. 강조했다기보다는 저 우리 시사 포커스에 대한 서운함 같이 아, 예. 나도 갔는데 네. 왜 나를 보도를 안 해줄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면에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캐시팩 대표가 된 것도 사실 부정선거에 대한 노력 때문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이슈화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부정선거의 그 어떤 진상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거기에 대한 조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스타라이트 볼에 갔을 때 그 정용준 회장을 만났고 정용준 회장님께서는 되게 이슈가 많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 회장님하고 인증샷을 좀 찍었죠. 그래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부정선거를 어쨌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명 같은 거라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지 사실 그런 부분을 막 알리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네. 이미 미국도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게 중국에 의한 것인지 네. 이런 여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네. 볼 수 있나요? 사실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작년 7월에 그 프레드 플라이츠랑 그다음 스티브 예이츠라는 미국의 나름 중요한 분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조금은 했던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의 부정선거라든지 중공이 개입한 각종 나라의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상당히 놀랐는데 이미 캐나다에는 중국이 그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게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캐나다에도 같은 먼 나라에도 개입하는 중국이 요 가까운 한국, 특히나 조선족이 70만 명, 상주 중국인이 100만 명이 이상인 나라에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차이나 그리고 부정선거 이게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이번에 미시간주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투표를 가짜로 하다가 잡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끝난 상황인데 우리 한국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많은 우리 언론이나 이제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일부러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오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윤 변호사님 최근에 한국일보 보도 보셨어요? 예.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어떤 대단한 여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슨 음모에서 비롯됐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대통령이 무슨 음모 유튜버, 극우 유튜버를 보고 뭐 그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 예. 그렇군요. 민주주의를 오히려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검증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사자가 아닌데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마치 그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의 문제죠. 예. 부정선거는 있냐 없냐의 문제고 모르냐 아느냐의 문제지 그 토론의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토론을 한 장인이라면 가르쳐 주고 싶죠.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아까 그 한국일보와 관련된 그 부분도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그 뭐 캐시팩뿐만 아니라 각 곳곳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 언론인, 과학자, 그 다음에 뭐 법조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우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리는 거거든요. 저도 원래는 부정선거를 되게 혐오했었어요. 아, 예. 왜냐면 제가 특별감찰관이나 국회 부의장 그 보좌관을 있을 때 부정선거 제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는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실제로 이 소송을 담당하고 증거 보존을 하고 재검표를 하고 그리고 각종 뭐 국회나 뭐 정부 기관 통해서 자료를 얻고 취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고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구나 그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년 5년 됐는데 A웹이라는 거를 2020년에 알았어요.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그 어떤 전초 기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섬뜩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선거연수원을 갔었잖아요. 계엄군이. 그 선거연수원 안에 뭐가 있느냐. A웹 서울센터가 있어요. 그 지금은 그 현판을 뗐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보면서 야, 이런 엄청난 이 부정선거의 팩트가 이제는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구나. 이게 다행스럽고 외면하거나 모를 수는 있지만 알기 시작하면은 점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 윤용진 변호사님도 사실 부정선거 제가 이제 형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각종 그 증거를 보고 엄청나게 소름 끼치도록 힘들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박주현 변호사님의 요청을 받고 재검표장에 처음 들어가서
당일 투표지는 멀쩡한 경우가 많은데 사전 투표함, 특히 관외 사전 투표함만 열면 온갖 기괴한 투표지가 쏟아지는 겁니다. 찌그러진 거, 뭐 스카치 테이프 붙인 거, 온드 붙은 거, 붙어 있는 투표지, 각양각색 쏟아지는데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적국이 쏜 포탄이다. 우리 주권이 이렇게 침해받고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았고, 만일에 우리 국민들이 그 재검표 현장을 생방송으로 본다면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이라도 토론요, 그 전에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외덕 카르텔을 공중파에서 한 번만 틀어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 중에 단 한 명도 이것이 부정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라면은 그걸 MBC에서 한번 틀어보면 좋을 예, 그걸 하고 말씀하신 토론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게 그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나 이런 조사에 대해서 기각을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자라고 하면 아 그래 같이 보자. 그리고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보자 하면 안 본다는 거죠. 참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핵심되는 쟁점이 있으면은 그 쟁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친자와 관련된 친생자 뭐 부인 소송이나 이런 친자 부인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내 애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안 해도 된다. 그냥 법관의 관심법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의심되는 그 상간남이 법관이 됨인 거죠. 근데 이게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어쨌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메인 테마로 다시 부각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년 이미 이번 국회의원 말고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게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셨고 그때 이제 재검표를 위한 소송이 진행됐고 그때 이제 가장 많은 검증을 거친 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의 연수을인가요? 거기 이제 재판 얘기를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은폐 기록이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썼는데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보면은 이 책의 전체 요지는 이 책에 제가 좀 급하게 읽어서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 그 151페이지에 나오는데 대법원에게 선고한 이의 행위는 그러니까 피고죠. 피고 행위는 항상 봐줄 만한 것이고 그러니까 피고의 행위는 항상 봐줄 만한 것이고 원고 측 대리인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이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지 않는 한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라는 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 재판을 두 분이 겪어오시면서 느꼈던 뭐 총평이나 그런 걸 한 분씩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경기가 있습니까? 조기 축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선거무효 소송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과 각급 판사님들이 그 부장 판사님들이 중앙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 선수가 심판을 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나온 판결이 이 연수구 엉터리 판결인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사전투표함만 열면 쏟아지는 투표지에 1차로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 놀란 건 뭐였냐면 그 투표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대법관님 이거는 실수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 대법관들이 그래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유효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고 충격이고 화가 나서 다음 재검표장에는 제가 정장 대신에 부정선거 티셔츠를 제작해서 입고 들어갔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공식 그 형상기억종에 대해서 해명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프린트해서 들어가서 대법관한테 따졌습니다. 또 유효하고 있더라고요. 말만 듣고. 그래서 아니 대법관님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 형상기억 투표지라는 게 있습니까? 네.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선관위 말만 믿고 어떻게 유효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예, 예.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카르텔이었기 때문이죠. 한 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예. 카메라로 투표지를 찍지 마세요. 이거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걸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무혐의 났어요. 어. 왜 무혐의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제가 고소 고발을 50건을 넘게 했습니다. 예. 항상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영장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그 예를 들면 파주일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면 배춧잎이나 그 화살표 이런 네. 투표지 받으면 투표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이거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게 투표록에 없습니다. 예. 그런 기록이. 예. 개표록이 그런데 없어요. 개표록에도 없고요. 예. 근데 재검표장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 근데 투표록에 20장을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고 넣었다라는 게 예.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재검표장에 투표 도장 안 찍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20장에. 확인해야죠. 예. 근데 없었어요. 다 도장이 찍혀져 나왔어요. 음. 있어야 할 건 없고 없는 건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통바꿔치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경찰에도 얘기했고 검찰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보자. 개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을 봐서 비교를 해가지고 개표에서의 이미지 파일에 그게 있으면은 예. 대조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영장을 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영장을 꼭 쳐라. 그랬더니 그 수사관이 영장 쳐도 소용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럼 소용없으면 영장 기각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으로 기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소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수사의 성역이었어요. 1200건의 감사기가 1200건의 그 채용 비리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무려 1200건입니다. 근데 지금 28명이 입건이 됐던 고발이 됐는데 그 사람이 무죄가 났다고. 무혐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무혐의.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 엄청난 범죄를 다 무혐의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뒷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 이 부정선거 소송을 하기 전에는 대법원을 신뢰를 했었어요. 법관이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실 민경욱 위원님한테도 뭐 법정 증거나 이상한 투표지나 숫자가 안 맞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제가 민 의원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신변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오히려, 왜냐면 수많은 증거에 대해서 저는 판결을 내가 쓴다면 저기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민경욱 의원한테 민 의원님은 이제 돌아가시면 안 된다. 각하가 된다. 왜냐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민 의원님이 돌아가시면 원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위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되거든요. 이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희한한 이런 개변을 진짜 형상 기억종이 위에 써야진 판결문 이렇게 원래 우리가 쓰려고 했다가 그 완전 개변으로 일관한 이 판결을 쓰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법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요. 이 연수에서는 그랬지만 영등포홀에서는 사진조차도 못 찍게 해가지고 저희가 1시간 넘게 싸웠었습니다. 1시간 넘게 싸워가지고 사진을 겨우 찍게 했는데 그때 또 조재현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면 각서 써라. 이 사진 유출하지 않는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세상에 공개돼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 안 된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하나하나 이제 살피기 위해서 썼는데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특이점이 발생한 게 계엄 이후에 선관위에서 형상기억 종이에 대한 그 여기서 유명 아나운서라고 얘기했는데 오상진 씨가 네. 출연한 네네. 그 영상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람들은 뭐 일장기 뭐 이런 거보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네네. 아주 빳빳한 그 네.
투표지를 네. 보고 이 형상기억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형상기억종이가 맞는 투표지라면 꾸글꾸글한 투표지가 이게 부정선거 투표지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잘못된 투표지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재질이 다른 투표지가 우리 전국에서 이제 이게 쓰인다고? 근데 왜 이거는 사전 투표에서만 이런 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당일 투표지도 바꿨고. 당일 투표에서 많이 나옵니까? 일장기 투표지는 당일 투표지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전자개표기로 또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예. 숫자 자체를 모릅니다. 예. 숫자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재검표하는 과정에서는 개표 상황표를 하고 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아예 통으로. 그래서 영등포를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영등포에는 투표함 보관한 장소인 그 봉인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의 그 재검표가 있었던 고양 지원에서는 그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 법정 경위들이 담배 피는 걸 보고 옆에 있다가 성관이가 투표함을 바꾸치기 하고 있어 이런 녹취까지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증거 능력이 있어요. 있네. 왜냐면 증거 능력이 있죠. 왜냐면 그게 수사의 단서가 되고 실제로 투표지를 깠더니 다 빳빳한 투표지들이에요. 형상 보호 기능 종이, 형상 기억 종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하면은 충분히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그리고 파주에는요 통합선거의 명부에 1823년생이 있어요. 그 117세 분 말씀하시는 거죠? 197세. 197세요? 예, 순조 때 사람이죠. 예, 조선 순조 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별에서 온 투표인이죠. 그 형상기억 투표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형상기억 투표지라는 자체가 넌센스고 코미디고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좋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저 요구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래? 그렇다면 그 특허증 그다음에 어떤 공급 계약서 그다음에 실물 가져와 봐라 재연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못 들은 척합니다. 판결문에도 누락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따만큼이 다 형상 기억 중이면 이따만큼을 다 이렇게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을 안 해요. 여기서 한 장만 뽑아라. 이래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접현장이 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 감정 대상물을 확인을 했거든요. 권호영 변호사님 그때 어떤 항의를 했냐면은 대법원에서 그 보관된 이 감정 대상 투표지들도 바꿔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바꿔치기 의혹이고 현저히 낮다. 의혹 있는 거죠. 그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첫 번째 그 연수울 재검표 당시에 저희가 그 사진을 못 찍겠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사진 찍게 해갖고 상당 부분은 저 대법원에서 찍었단 말입니다. 사무관이. 근데 그 수천 장을 찍은 거를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일을 했던 거죠. 그 감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의문이 있는 것이 그 종이 감정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감정인이 그걸 감정한 거예요? 그렇게? 감정인이 했는데 그거를 이게 붙어 있는 투표지가 정전기로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근데 정전기로 붙어 있으면 이 뭐라고 해야지 접착력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대단하지. 이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게 풀이에요. 본드 떨어지는 소리가까지 나요. 저는 그래서 이 메모지 보면 위에 맞습니다. 노란 풀 붙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막 그게 이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이렇게 제본 이렇게 자를 때 자르면 이렇게 이걸 책을 자르게 되면은 여기가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르면 이게 붙는단 말이죠. 우리 재검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따라서 붙어 있는 투표지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검표장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만지는 그 재검표하는 그 사무원이 이거를 이렇게 막 펴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하고 심지어 황교안 대표님까지 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함을 질러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선관위 직원이었어요. 선관위 직원이 앉아서 이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럼 그 선관위 직원이나 대법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청력이 약한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까? 아니죠. 아, 그건 아닌가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석연찮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걸 봤다면요, 음모론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 중에 또 좀 특이한 거는 우체국. 네네네. 우체국 그게 이제 서로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투표는 되게 신성하다라고 얘기해지는 이유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신성한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가 일치할 그쵸. 거라는 믿음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내 사전 투표에서 투표지를 뽑았으면 네. 그게 선거인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게 투표가 되고 네. 투표수 그다음에 뭐 무효가 됐든 어디에 뽑혔든 개표수하고 이 전체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예. 드는 게 상식인데 네. 이 책에 보면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네. 말이 안 됐어요. 처음에 이거를 네. 보고 이상하다. 272만 개를 네.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예. 등기 기록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네. 거기에 있는 그 등기 번호를 치면은 배송 현황을 쫙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싹 다 뽑았어요. 예. 이번엔 321만 개. 예. 너무 근데 그 배송 기록도 다 엉터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등기 숫자랑 선거인 수랑 투표소가 다 다르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1+1은 2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고. 그렇죠. 예. 가장 기본이죠. 가장 그게 질린 거죠. 아니면은 부정선거죠. 예. 근데 그런 게 그냥 도처에서 싹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편 기록에 대해서 이 정밀한 그 검증을 위해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요. 우정사업본부에. 예. 그 관련된 등기번호, 뭐 일련번호, 배송 루트 이런 걸 싹 다 제리를 했는데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독촉까지 했습니다. 예, 독촉장 몇 차례까지 독촉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 끝날 때까지 못 받고 끝났어요. 근데 그 못 받은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나요? 아니요. 그냥 안 줍니다. 안 줬어요. 아, 그래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네. 재판이라는 게 자기들이 궤변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말할 수 없는 거는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판결문에 적지 대해서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없잖아요. 네. 판결문 그 내용이 없는데 그 사실 원고가 이렇게 입증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증거조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증거조사도 안 했고 사실 원고의 말에 따르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따라서 이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판결문의 논리적 기결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고가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안 줘. 사진 내놔라 했는데 안 줘. 사진도 찍지 말아야 해. 무게 제자했는데 무게도 못 재. 그래 놓고 너네들이 입증 못했다. 끝. 그러니까 여기서 좀 책 보고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원고가 입증을 못했으니까 수사권이 없으신데 입증을 못했으니까 이거는 원고 패소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어떤 이 송사에 휘말렸을 때 우리가 국민이 이거 좀 의혹이 있으니까 너네 이거 맞아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입증 책임은 아니야, 우린 너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야라고 그쪽에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게 국가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흔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고 4.10 총선에서는 저희가 이거 내놔라 저거 내라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을 아예 했어요. 4.10 총선도 선거무효소송을 했거든요. 33건 정도가 그렇게 제기가 됐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서 제출 명령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소지하고 있지 않다. 뭐 통합선거인 명부 내놔라 이러면 통합선거인 명부는 못 준다.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입증 못했으니까 지기끔 하는 게 지금 또 이런 루트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셨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흔히 우리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이게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좀 사실인가요? 아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시자면? 제가 허경 기자 변호인이라서 예. 우리 윤영유 변호사님 좀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어디 수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예. 뭐 이것이 단순히 음모론이다, 뭐 예. 근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선관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개하면 됩니다. 동영상을 공개하고 왜 거기 외국인 기숙사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이다, 단순한 그 근거 없는 얘기다 예. 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죠. 예. 저는 예. 뭐 객관적인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근거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그럼 네. 김병주 의원이 그러니까 그 얘기한 그 차 안에서 복면을 왜 씌웠냐? 그러니까 이 말은 복면을 씌운 사실이 있다라고 딱 그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예, 윤관영 의원, 예, 박선원 의원이 예. 공통되게 얘기를 했죠. 예, 민간인이 체포되었다. 예, 예, 성관이 직원이 아니라 예, 그러면 체포됐다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블랙 요원이 안 돌아왔다. 예, 그럼 그들이 그렇게 언론과 국회에서 떠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복면을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에 대한 CCTV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CCTV가 잘려졌어요. 삭제가 됐단 예.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탄핵 심판 지금에도 네. 제출된 CCTV가 그 부분은 잘렸어요. 아, 왜 잘렸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예. 항상 이제 제가 의심을 가지고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항상 그 궁금해하시는 분이 네. 스카이데일리의 어떤 네, 그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네네, 사실이길 희망하시는 분도 많고 네네,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제 스카이데일리하고 스카이데일 보도하고 네, 그 야당 의원들의 주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까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 예. 그 민간인 체포, 네. 복면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혹시 관련이 있으시니까 A웹, 네. A웹에 외국인이 있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숙소가 있었고 네. 수의계약 체결을 했는데 네. 그 수의계약 내용 자체가 외국인 숙소의 계량이었고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디테일적 요소까지 있다. 아니 근데 그건 예. 뭐 아직 지금 아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뭐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아, 있으니까 이 정도 네, 공개하면 이 정도까지는 되고요. 네네네. 네, 상당히 어제 큰 거 온다는 얘기 중에 네. 또 그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게 실체적 진실은 아니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은 좀 큰 크게- 거라고 하면 예. 지금 사실 미국에서 지금 엄청 큰 게 떨어졌잖아요. USAID. 아, 예, 예. 예, USAID가 지금 사실상 폐지가 됐거든요. 예. 뭐 소송도 하고 있고 뭐 가처분이 또 인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USAID가 A웹과 관련이 있습니다. A웹. 예, 예. 그러니까 이 USAID가 미국에서는 엄청 큰 거거든요. 예. 아예 그냥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플에 벌레가 있으면 이 벌레를 덜어내고 애플을 먹으면 된다. 그런데 USAID는 벌레 덩어리다. 사과가 없다. 이런 건 버려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이 기관의 범죄 단체가 예. 한국의 A웹과 연루된 사실이 뭐 사실상 거의 다 입증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은 이미 큰 게 터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뭔가 직접적이고 뭔가 더 큰 그러니까 뭐 핵폭탄이 떨어진다든지 리틀보이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것도 사실은 이미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 순간부터 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윤 변호사님 예. 그
지난주에 대구 갔다 오셨잖아요. 예. 대구에 사십니다 지금. 아 맞다. 대구에 연단에 오르셨잖아요. 세이브 코리아. 네, 세이브 코리아 연단에 예. 오르셨는데 예.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떠셨어요? 거기 서서 그 국민적 열망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박주현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네. 이 놀라운 충격적인 투표지들, 충격적인 진실을 보고 4년 동안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 주권이 이렇게 침해받고 있구나 라는 걱정으로 지내왔습니다. 지내왔고 그래서 주변 저를 안쓰럽게 여긴 친구들은 그만해라. 다른 변호사들이 안 하는 걸 왜 네가 하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라고 했지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다른 변호사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예. 이제 부정선거가 진실이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 대각성이 일어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 국민은 결국 이길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단에서. 예. 그러면 이번 주에 광주 집회가 있는데 예. 거기도 가시나요? 거기는 안. 아, 예. 사실 우리 윤 변호사님이 네. 되게 샤이하셨어요. 네. 근데 이 부정선거 이 재판을 거듭하면서 지금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사가 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아니요. 저도 인식을 하고 네. 대구 연회에서 네. 이 부정선거 변호사님들 이 부정선거 맞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계속 호소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전국 단위의 그 우파 변호사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전화를 제가 그때 사무총장이었거든요. 아, 예. 지금은 이제 그 네. 단체는 버렸는데 네. 부정선거를 부인해가지고 예. 그때 딱 그 발언이나 이런 내용을 쫙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윤정 변호사님한테 형님 조만간 제가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징집 영장을 네. 발부할 테니 좀 협조해 주십시오 했더니 또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후생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 고난의 행군을 하게 근데 만들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예. 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기 네. 때문에 네.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 어쨌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재검표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벌써 네. 2번이나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충격을 안 받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아닙니다.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네. 총리께서도 네. 제가 사실은 그 부정선거에 네.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나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 노트북을 딱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매일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대표님께 그 한번 그러면 재검표소 한번 가시죠. 이랬는데 갔더니 전부 다 가짜표인 거예요. 아, 그래서 본인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내가 본 거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일은 크게 발표할까 하네 이랬는데 무슨 발표를 하실 거랬는데 4.15 총선 전면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된다. 자기는 법조인인데 나는 그래도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된다. 내가 본 부정선거의 증거를 이렇게 목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덮을 수가 있겠나. 그때부터 엄청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가셨을 때 부정선거에 네.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메인 테마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네. 효과적으로 네. 뭐 솔직히 저는 이 스탑 더 스틸이란 이 책을 네. 뭐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가지고 네. 사전 예약 때 엄청난 열풍이 불었고 지금 최근에 일부 저 서점에서는 황현필 씨가 책 내가지고 이게 좀 밀려난 걸로 보이는데. 아 그래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다시, 네. 교보문고 가서 살 때 현장 매대 보니까 네. 이게 3위에 있더라고요. 3위 위치에. 네, 맞습니다. 교보문고였어요? 예, 교보문고 합정점에 갔어요. 아니 저도 교보문고인데 3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 1위로 됐다가 네.
일부러 3위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뭐 제가 근데 뭐라고 그게 말했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보면은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못 믿고 막 이런 네. 사람들한테 네. 이제 입 아프게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이 책을 한번 선물을 해보는 것도 네네. 나쁘지 않다. 예.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뭐 이거 뭐 먼저- 광고 받고 이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먼저 제가 재건포장에서 네. 받았던 충격을 비슷하게 느끼시려면 일단 다큐 웨더 카르텔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 근데 자꾸 웨더 카르텔 얘기를 하죠. 아니 왜냐면은 우리 윤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대구 연설에서도 스탑 더 스틸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더 스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십니까? 네네. 어쨌든 이 책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 그 음모론이다, 네네. 뭐 아니면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한테 네. 그냥 저 선물하면 좋다. 판결문이나 뭐 이런 거 네. 다 제외하면 네네. 뭐 164페이지니까 이게 사실 서면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건-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드는 게 대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이거밖에 예. 없거든요. 예, 예.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예.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대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예. 쓴 글이고 예. 그래서 쓴 김에 이게 그냥 대중한테 알려보자 이런 취지로 사실 낸 거고요. 책을 판매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원래는 2,000부만 제작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예. 지금 막 이렇게 뭐 SNS에서 뭐 사전 예약 시작됐다면서 하면서 엄청나게 또 전파가 돼가지고 놀랐어요. 예. 이게 또 벌써 2세를 찍으셨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나신 국민들 덕분에 저희가 사실 베스트셀러 이럴 줄 작가였습니다. 알았으면 저는 사실 책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쓸 걸. 왜냐면 부정선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간단한 서면을 지금 이렇게 한 것이고 예. 더 디테일하게 사실 못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보다 훨씬 더 두꺼울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재밌는 점은 물론 이 책에 좀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네네. 뭐 막 데이터 나오고 뭐 하고 뭐 네네. 복잡한 게 나오긴 네네. 하는데 네네. 그거 말고 이 책의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뭐냐면 검증 네네. 현장 검증이라는 단어가 항상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네.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현장 검증이 어떤 거였다라는 게 명확히 나오잖아요. PPT 2시간 설명밖에 없었다. 2시간 설명도 아니고 네. 그한 3, 40분밖에 안 됐고요. 그게 2020년 네. 12월 14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민경욱 의원님 미국에서 네. 부정선거를 한창 알리고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를 군산 물류센터에서 가져왔었어요. 그래 가져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열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면 로그를 뭘 볼까 막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선관위 설명을 막 듣고 이제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못 들어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한번 까보자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6시 딱 돼가지고 김상환 대법관이었거든요. 집에 가버렸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이네요. 딱 6시에 아니, 퇴근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네. 현장 검증에 따르면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게요. 그때 현장 검증을 간 사람은 김상환 대법관인데 판결문을 쓴 사람은 천대여, 예. 이동원 그다음 또 한 명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조재현. 네, 조재현. 예, 예. 이 세 사람이었거든요. 예. 현장 검증에 안 가봤으니까 현장 검증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판결문을 쓴 대법관은 현장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현장 검증의 이해면이라고 이제 설치를 한 거군요. 네. 그러면은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막 그 사람들이 뭐 대법원 판결이 났네하면서 그건 현장 검증 다 이루어졌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네. 현장 검증이 PPT 설명뿐이었다는 게 저는 회의실에 가서 PPT 설명 한 30분 듣고 이제 뭐 이거 PPT 내용도 우리한테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PPT 설명이 그냥 네네. 선관위 일방적으로 주장을 담은 내용이에요. 네네. 아, 그래가지고 그 자료도 안 줘가지고 그럼 우리 뭐 보고 검토하냐 이랬더니 내용만 들어라 이래가지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 준이 많이 이렇게 하다가 1시간 또 싸웠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검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명무실한 네네네. 거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탄핵 심판 했을 때 이제 부정선거에 따른 증거나 진술 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랬는데 정작 조사한 건 없어. 아무도 안 불렀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나온 그 증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실래요? 예. 증인 부분 잠깐만 있다가 예, 예. 먼저 관련해가지고 예. 국민들은 재판은 최소한 공정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판결은 쉽게 말하면은 답정너 판결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판결이죠. 이제는 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의 재판이 저렇게 진행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요. 예. 지금 그 영상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엉망이잖아요. 대법원 재판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공개로 안 돼요. 영상으로 안 찍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증거조사 못해. 예를 들면 이 재판 말고 대법원 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은요. 민유숙이라는 대법관이 와가지고 앞으로 변론 없어. 증거 재검표 안 해. 도망가갔습니다. 거기서 밑에 뭐 원고하고 소송 대리인들이 쌍욕을 했어요. 대법관한테.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거든요. 왜 비례대표 투표함이 8개나 보존이 됐습니다. 8개 보존되는데 최소한 한 6, 7천만 원 들어요. 그 돈을 써가지고 증거 보존을 해놨는데 그걸 하나도 못 열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온 주장에 따르면 네네. 그거를 열지 못하게 한 이유가 네. 비례대표 그 투표 용지는 워낙 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 만약에 통 바꿔치기를 한다는 가정이라면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있고 사실은 비례대표를 까면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지 있잖아요. 그게 비례대표랑 겹친 부분이잖아요. 아,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도 있죠. 바로 확인될 거고 또 사실 이게 어차피 통과리 한 거기 때문에 이 긴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어떤 투표지가 나올지 가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열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낸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리고 실제로 그 여기에는 지금 안 실렸는데 2020년 4월 29일이 증거 보존 절차가 있었습니다. 증거 보존을 할 때 투표지를 전부 다 보존하라고 했어요. 원래. 거기에는 비례대표 투표지랑 지역구 투표지가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가져갔습니다. 아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와 똑같거든요. 체포영장을 대통령도 지금 잡아가는 세상인데 선관위의 투표지를 못 가져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결국 못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판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증거보존에서 지역구 투표지라고 명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당의 그 선거무효 소송에서 연수구 비례대표 투표지를 증거보존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같이 까면 편하잖아요.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증인 부분, 증인 부분. 증인 이 판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증인 부분인데요.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는데 증인이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뭐냐면 이제 투표할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앞에서 실제로 투표지를 나눠주는 사람은 투표 사무원입니다. 2명 있어요. 투표 관리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일장기 투표지를 천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지를 봤냐라고 했더니 못 봤다. 그리고 투표 사무원한테도 물어봤답니다. 전화로 물어봤더니 저도 못 봤습니다. 네. 라고 증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판결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놀랍게도 궤변으로 적혀 있습니다. 투표인, 그러니까 국민이 그 표를 받아둔 국민이 이것을 이상하네 해가지고 투표 관리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 투표 관리관이 모를 수도 있잖아. 맞아요. 이런 식의 궤변을. 근데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그 선관위가 이제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게 만년 도장이지 않습니까? 네. 만년 도장을 인주에 묻혀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상 일장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그걸 6시간을 찍어야 됩니다. 1976명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1000장 이상이 나왔으면 12시간 동안 6시간 이상을 계속 만년도장으로 인주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그 짓을 6시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투표 관리관이 그 짓을 계속 했다면 자기도 알겠죠. 근데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경험칙상 네.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말인데 그냥 그 선관위 전문이 아무 말 대잔치인데 대법원도 그래 아무 말 대잔치 다 맞아.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너그럽네요. 그러니까 박정너 판결이죠. 판결이고 그 모든 이상 투표지들의 공통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장기 투표지든 뭐 배춘입 투표지든 뭐 붙어 있는 거든 찌그러진 거든 투표할 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신봉사입니까? 왜 못 봅니까 그거를? 개표할 때 본 사람이 없습니다. 투표할 때, 개표할 때 봤으면 그걸 기록을 합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법원 재검표할 때만 그런 것들이 수천 장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을 해봐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국민들은 못 보는 거를 어떻게 재검표장에 있는 법원 공무원들은 볼 수 있는지 답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답을 안 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판결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정말 예, 지금 제가 오죽하면은 대한민국은 신봉사의 나라입니까?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SNS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은 투표 사무원이나 유권자나 누구나 본 적이 없는데 없습니다. 재검표 현장에만 가면 써만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네. 예. 어디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 통과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그런 것들이 급하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추론이죠. 근데 이게 예. 그 너무 신기한 게 선거 이 판결 기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네. 2년 3개월이면. 네. 근데 그 2년 3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네. 할 텐데 네. 이게 급하게 했는지 그거는 추론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4월 29일 날 네. 증거 보존을 했잖아요. 예. 4월 29일 날 증거 보존했으니까 4월 15일 날 선거였고 네. 14일 뒤에 증거 보존이 있었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아니 근데 걔네들 막 봉인 뜯고 막 넣어버리고 막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얘들이 이제 처음에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봉인을 그때 다 찍고 이게 너무 주목이 되니까 연수구에는 법원에 보관된 투표함은 안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주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봉인된 투표함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 5월경에 찍었던 봉인지 사진과 2021년 8월경에 찍었던 봉인 사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신뢰성이 훼손됐다라고 평가를 안 그쵸. 하나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이 제기를 했고 네. 실제로 고발을 했는데 수사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요.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원 고위직에 관여된 행위거든요. 왜냐면은 법원에 보관된 투표지가 바꿔시게 됐으니까. 이 이유를 뭐냐로 설명할 수 있냐면요. 경남 양산을에서는 그때 종이 전문가를 데려갔어요. 참관인으로. 종이 전문가가 보니까 이 투표지가 두꺼운 투표지라는 거예요. 100mg per 제곱미터가 정식 규격입니다. 근데 이거는 150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재보니까 그렇게 15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성남 변호사하고 그 종이 전문가가 가가지고 조재현 대법관한테 이거 무게 잽시다 이랬는데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해버렸어요. 양산에서. 예, 네. 양산에서 거부를 했는데 영등포에서는 무게 재는 걸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100mg이었어요. 네. 근데 양산을에서는 거절을 했는데 영등포에서는 이제 거절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영등포에서는 봉인지를 뜯어가지고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죠. 법원에 보관된 투표지도 이제 바꿔치기 해야 된다. 그 실제로 그게 이제 영등포는 그 봉인이 증거고 파주를 같은 경우에는 법정 경위가 쟤들 투표지 빼돌린다라고 하는 그 녹취.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최근에 있었던 총선, 작년 네네. 총선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선거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그때 나온 얘기가 소쿠리 투표지인가요? 아니요, 속구리 투표에서 3부 대선 대선 때. 대통령도 22년. 네, 대선하고 총선 때 나왔던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구리 투표라고 알려진 네. 부분은 사실 쟁점이 속구리 투표가 아닙니다. 음, 제가 그때 은평구에 가가지고 제가 네. 공명선거 감시단장이었을 때 얘기인데 가서 보니까 그 관내 사전 투표 네. 그다음에 코로나 특히 네. 그 특별 그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봉이 그 투표 봉투 안에 네.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이 있고 네. 새로운 투표 용지를 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속구리 투표의 본질은 위조 투표지 사건이었는 거예요. 위조 투표지.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진 게 소쿠리에 담겨져 있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옮겨가는 거고, 그러니까 속구리 투표를 얘들이 강조를 하는 거는 부정선거를 부실로 덮기 위한 용어 프레임에 지나지 않고요. 그냥 위조 투표지가 제가 본 것만 해도 3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재명 기표된 투표지가 3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제3지에서 이 투표지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인쇄 날인을 한단 말입니다. 도장을 안 찍고 네. 이미지 파일을 올려가지고 인쇄 날인을 한다는 의미는 네. 결국에는 어디서든 위조 투표지를 양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도장 찍는 거랑 인쇄 날인하는 거랑 투표 시간이 똑같더라. 이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선관위는 계속 인쇄 날인을 고수를 했던 거죠. 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위조 투표지를 하려는 명백한 이유고요. 가짜 투표지들은 뭐 예를 들면 인천 그 계양을 그런 데는 개표장에서 이런 뭐 뭉태기 벽돌 투표지들이 나왔고요. 색상 네, 색상들이 나왔고 색상 다른 것들이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는 5장이 함께 접힌 투표지들이 나왔어요. 아 개별로 접힌 게 아니라 네, 함께 접힌. 아 엄마가 용돈 주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 5건이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네. 그걸 개표 사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항의까지 했어요. 그건 당연히 항의해야 되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적성 위조 투표지를 5장을 묶어 한꺼번에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표장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예. 그냥 덮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발을 또 해놨는데 저는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불렀어요. 아 그러면 작년에 대선이나 작년 총선에 있었던 진행된 소송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예. 조사를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영장을 친다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흥시 구물상에서 옛날에 투표지가 발견된 거 아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흥시 구물상에서 투표지가 발견됐는데 선관위가 그 투표지 어디서 찍은 거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예. 경주에서 제2양산면 사전투표소에서 찍은 사전투표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걸 선관위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QR 같은 걸 보면? 그렇죠.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 투표지를 찍은 사람을 확정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국회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시간 일시에 어떤 투표지가 누가 찍었다는 것까지 나와요. 비밀 투표가 안 될 수 있겠네요. 그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빨간 화살표 투표지, 배춘육 투표지 이런 것들은 누가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 이건 네가 찍었냐 하긴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샘플 조사를 해보면 아니 샘플이 아니라 그 선관위 그 들어가가지고 서버에 보면 이 투표지랑 발급 시간이랑 이게 있잖아요. 아, 그 예. 대조하면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비교하면은 그 사람 물어갖고 이 투표 당신 찍은 거 맞습니까? 이러면 예 맞습니다. 이러면은 되는데 아니면은 부정선거잖아요. 그렇게 수사기관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한테 수사권을 주어지면 그것만 대조해도 그냥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간단한 절차 자체도 안 하는 게 지금 현대의 수사기관이고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예요. 통합선거의 명부를 보자고 하는데도 결국 아직까지도 안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지금 탄핵 심판에서도 네, 그 신청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죠. 아니 당당하면 왜 그것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국민들이 다 의심할 것입니다. 예. 선관위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공개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재명 지지자나 뭐 다른 사람들을 믿고 있어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재명 지지자가 원래 부정선거를 네. 되게 의심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이재명 그 본인도 그렇죠. 이제 부정선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부정선거 주장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들 중에는 이 부정선거 때문에 또 우파 정당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물론 사실 부정선거는 좌우의 합작품입니다. 합작품인데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도 부정선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제 김어준 네, 이가 더 플랫. 걔가 그 네. 저 무슨 영화 네. 펀딩 받아가지고 네. 돈 왕창 받아갖고 네. 대충 다큐 찍은 네. 그게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정선거는 2002년을 기점으로 그때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계속 자행이 됐고요.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그 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 전자개표기 A앱을 통한 전자개표기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가지고 각 나라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고 그 심지어 대통령이 불타고 대통령이 하야한 경우도 있고요. 내전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콩고 같은 나라에서는 DR 콩고에서는 한국 선관위나 네, 맞아요. AF 센터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어요. 그래 그런 것처럼 항상 그랬는데 그 김어준의 주장 중에 저는 일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틀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 안 했으면 훨씬 더 이겼는데 진 거예요. 아니 이긴 거예요. 그때 5.16%? 예, 51.6%로 이겼잖아요. 그게 아마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크게 이겼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0.73으로 이겼잖아요. 제 생각에 한 15% 이상, 몇백만 표 이상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그렇게 있는 추정을 하시는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미심쩍은 네.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 너무 그래도 예전에 한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축하고 네네. 음모론자다 뭐 어디 뭐 극우 유튜버 보고 유튜브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엔 대통령까지 이제 자기의 직을 걸고 네네. 오히려 선거에서 이겼는데 네네. 이걸 갖다 확인해 보자라고 나서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짚고 가야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렇게 바뀐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제가 네. 아니 네. 잠깐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겹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재검표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장면을 봤다면 국민들 그 누구라도 이걸 음모론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년간 투쟁을 해왔는데 그 이후로 이것을 덮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음모론으로 많이 치부되었었지만 최근 계엄령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제가 이 부정선거를 이제 정치인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뭐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많은 정치인들한테 많이 알렸단 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알렸을 때 이제 하태경 논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정선거의 증거를 막 보여줬는데 어떤 답을 하냐면 야 하태경이 이거 조작된 거라던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겼죠. 왜냐면 그분이 저 프로듀스 원원으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항상 그 메신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변호사거든요.
저는 사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부 예. 전문가 그룹 위원이에요. 아, 예. 예, 뭐 국세청에서도 뭐 국세심사위원도 했고 청와대특별감찰관도 했고 감찰 담당관도 했고 저는 사실은 저는 극우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면 그거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해, 그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첫 번째 실드가 메신저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물 공격이에요. 이거 오염됐을 거다.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 내려고 선관위 갔을 때 이준석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제 오염된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할까 봐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세상에 등장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물타기 하고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거를 일부러 훼손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죠.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솔루션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사전 선거를 한번 없는 투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네네.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증거보존 신청이 돼 있는 네. 그 현장의 재검표 현장을 네. 뭐 라이브가 됐든 네. 녹화가 됐든 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하면 그렇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사그라들겠네요. 근데 이번 4.10 총선에는 예. 증거 보존을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네요. 4.15 총선에서는 30군데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증거 보존을 30군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5개 정도 깎고 제대로 깎고 예. 총 한 8개에서 9개를 깠어요. 예. 30개를 보존했는데 나머지는 안 까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이번에는 아예 증거 보존 신청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다시 증거 보존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그냥 까면 나오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니까 투표함을 열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 하도 증거 보존 신청을 거절해서 이번에 권오영 변호사님이 지지난주에 그 강북구 예. 6.1 지방선거 예. 그거 선거 무소송을 했는데 현장 검증을 갔단 말입니다. 예. 가는데 이제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여기서 눈 감고 10장만 뽑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투표함 여기 전체 근데 10장만 뽑아보라는 그걸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뭐 그런 아니 식으로. 그래가지고 권오영 변호사님이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5통을 열어봤대요. 네. 근데 거기도 다 빳빳한 투표지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말씀하신 대로 증거보존 신청을 받아주고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유튜브나 뭐 이렇게 방송사에서 촬영을 하고 각종 이상 투표지에 대해서 그 검증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합니다 이제는. 아예 이번에는 하나 또 여는 것조차 두려워가지고 모든 재검표 검증 신청을 증거보존 신청을 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럼 지금 모든 그 만약에 그 주장하시는 바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네. 모든 증거는 다 사라져 버렸겠네요. 아니요 있습니다. 증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만약에 사무총장이 되거나 제가 만약에 대법관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포구죠. 예. 정청래 지역구잖아요. 예. 마포구 선관위 가서 지금 까버리면 됩니다. 그냥 열어가지고 통합선거의 명부랑 예. 선거의 명부랑 투표지랑 다 비교를 해가지고 예. 그냥 다 일일이 대조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투표지는 원래 보존을 하나요? 네, 원래 보존을 합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하면 네.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4.10 총선도 전체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비례대표랑 지역구 네. 전부 다 무효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500명 정도 네. 원고를 모아서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아니 선거 무효소송 자체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아. 그래서 한 인지대 송달료가 한 400 얼마 그 정도 들고 그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또 돈이 많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총선 조기 총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대통령이 탄핵으로부터 기각이 되면 네. 이제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됩니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선거 무효소송을 일부 제기를 해놓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증거 보존이라는 거는 그 네. 투표지들을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고 예. 방금 말한 거는 이제 선관위가 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쨌든 없애지 말고 보관해놔라 그겁니다. 예. 네. 근데 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오염될 또 가능성이 바꿔치기 있겠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 검증을 제가 그래서 그 네. 광진을 현장 검증을 하자 하도 그 선거 증거 보존을 안 들어주니까 제가 현장 검증 신청서를 다 내봤습니다. 이번에도 냈는데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래가지고 서울 광진을 딱 찍어요. 그러면은 사실 찍은 날 바로 가야 됩니다. 한 달 뒤에 간다 이러면요 그 선관위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확실하게 뛰어납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서로 이제 검증하는 방식도 발전하고 예, 예. 위기 대처 능력도 발전하고 네, 있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빳빳한 사전투표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빳빳하면 안 돼요. 사전투표지는 그럼요. 예. 원래 롤에서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빳빳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접힌 자국이 없다고 하니까 오산시에서 재검표를 할 때는 빳빳한데 가운데만 싹 다 접어놨더라고요. 그래요. 야 이거 접는다고 고생했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얘들이 이제 마지막 사흘 그 부산 사흘이 마지막 재검표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전투표들 다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그렇게 마지막은 또 그렇게 완성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관위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구 그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존하라 이랬더니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법원이 알아서 지역구 투표지만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 함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청주 이런 데는 아예 파란 박스에 정규 투표 용지 상자가 아닌 박스에 그걸 싹 다 넣어가지고 투표지 보관 상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입증하지도 못하게 또 그렇게 봐도. 아니 그러면 지금 탄핵 결과에 따라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느냐 마느냐도 거기에 달려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서 그거를 뭐 밝힌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시간도 짧고 변론이나 뭐 계속 기각해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탄핵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어떤 효율부 장관처럼 뭔가 하나 직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이런 것들 만들죠. 그리고 부정선거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그냥 사실 이거 아까 제가 간단한 수사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사하는데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서버 가져와가지고 통합 선거인 명부랑 선거인 명부랑 대조하면서 이상 있는 거 짝짝 해가지고 그 관련자들 다 불러가지고 소환하고 계약 체결한 거 이것도 다 부정선거를 위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비밀번호 1, 2, 3, 4, 5 이런 것들도 왜 그랬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조사하면 그냥 싹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방금 관련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밝혀질 것이냐 그 부분이 탄핵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과거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벌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부정선거 별도고 한국 부정선거 별도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A웹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부정선거를 밝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냥 덮고 넘어간다? 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A웹에 그 핵심 자문단이고 고문단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스마트 매틱스하고 그 다음에 도미니온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도미니온 시스템이 결국 우리나라 보팅 시스템, 그 전자개표기와 관련돼 있는 건데 트럼프가 제일 먼저 지금 이를 버득버득 갈고 그 폭스 뉴스가 도미니온 시스템 문제점 지적하다가 배상금을 1조 얼마를 받았거든요. 이제 무조건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헤리티지 재단이나 AFPI 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가 미국의 부정선거와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를 이미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지, 뭐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이런 데서도 한국의 전자개표기가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낼 정도로 상당히 오픈된 정보도 많고요. 그래서 수사는 착수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랑 벌써 그쪽이랑 두 번 접촉하셨고 또
또 가신. 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시팩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보수연합 네네네. 예, 그것 때문에 가시는데 네. 그것도 이제 트럼프 정부 사람들을 만나서 네. 관련된 얘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시팩 행사가 사실 시팩이 트럼프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시민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때 회담이 결렬되고 바로 그 시팩 행사하는 곳에 가서 예. 2시간 연설을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팩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 시팩에는 그 각 장관들이 다 옵니다. 저도 말하러 가가지고 제 앞에 앉았던 사람이 스티브 베넌이었고요. 예. 그러면 얘기 나눴던 사람이 그 라미스왕이었고 저 아저씨 너무 방방 뜨는데 이랬는데 매튜 히테크 나토 대사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화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얘기나 네. 속보성 얘기나 네네. 그런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뭐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가 부스 K10팩에서 네. 부스를 설치를 하고 네. 거기서 아예 방송을 해버릴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지금 윤 변호사님도 그렇고 네. 박 변호사님도 그렇고 어떤 그 미국과 관련해서 큰 거 온다라는 얘기의 암시는 너무 명확하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기다리기 지쳐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큰 거 온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라는 일부과 큰 거 오는데 언제 와? 그리고 큰 거 온대라고 계속 기대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네. 확실한 건 항상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직접 관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있겠느냐 이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이재명 쪽 사람들이나 국힘도 주장하고 있죠 지금. 예, 뭐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있고 네. 근데 조기 총선을 바라는 네. 아주 많은 국민들이 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인들을 갈아야죠. 국민의 뜻은 미국인데 정치인들의 뜻이 중국이라면 예. 정치인들을 바꾸면 되겠죠. 아, 소수니까. 그- 제 유튜브에서 제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네.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당신은 미국이 좋냐 중국이 좋냐 이랬더니 미국이 4만 명이 투표했는데 네. 100% 음, 미국이 좋다. 음, 그래가지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미국을 좋아하고 네. 중국을 싫어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중국과 관련성이 상당히 많아요. 아, 최근에 이제 우원식 네. 또 저 중국 시진핑 만나서 네. 이제 무슨 권한으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초청 받아서 간 거니까. 그러니까- 배현진도 갔고. 그는 또 왜 간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뭐 제가 요단강을 건넌 배현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이해 안 되는 행보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뭐 관세 문제라든지 뭐 선거 문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아직은 안 할 뿐이지 얘기를 할 겁니다. 중국 너 부정선거 개입했지. 예를 들면 트리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치인들, 언론인들은 부정선거를 트리도가 관여가 됐다는 걸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번에 관세 문제 때문에 트리도가 말하라고 갔지만 저는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하고 트리도의 대화 중에 너 가짜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부정선거 중국하고 다 연결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캐나다를 통한 마약과 뭐 이런 거 유입, 그다음에 멕시코를 통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배후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고 친중파가 그 주변 국가의 그 권력을 잡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을 명시적으로 지금 안 던지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 미국의 어떤 핵심들을 만나면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는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큰 게 왔냐? 미국 사람들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언제냐.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썸네일 주제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 날아갈 수도 있다. 트리도가 날아갔듯이 트리도가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시진핑도 뭐 지금 내부 권력 자체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선거 문제를 꺼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너 각국의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지라는 그 압박을 주면 외교적으로 그리고 그 시진핑 국내적으로도 그 압력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는 이유 중에 네.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심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그쵸.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이게 속도만 늦춰주더라도 네. 4월까지만 버티더라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실하게 좀 보다 더 관련이 네. 네. 깊으신 분들한테 그, 오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그 정확히 부분 듣고 싶어요. 관련해서 예. 지금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어떤 이런 긴장 상태에서 한국이라는 거점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한국민들은 미국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분들이.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미국의 친구라는 것, 이재명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허무하게 내려가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뭐 네. 집행 행사가 끝나는 이후에 네. 혹시나 모를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방안까지도 뭐 깜짝 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이제 일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 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트럼프의 어떤 세계 그 경영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해서 아직 한국을 언급을 안 했어요. 다만 취임식 때 주한 미군을 불렀죠. 잘 있냐 김정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을 뭔가 얘기할 시점은 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결국에는 지금 아직 미국의 그 내각이 아직 인준이 다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인준이 끝나는 시점 전후로 뭔가 큰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오늘 책 얘기하러 왔다가 또 미국 그 얘기까지 또 이게 스탑 더 스틸이 미국 얘기거든요. 예. 트럼프의 예, 얘기입니다. 스탑 더 스틸을 들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그 염원을 담아서 한남동에서부터 저 구호가 시작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책 얘기하러 왔다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를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을지는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네네. 모시고 공동 저자 두 분 모시고 네네. 굉장히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더 많이 애써주시고 또 좋은 얘기나 또 뭐 또 하실 얘기 있으면 또 시사 포커스를 두드려 주시면 열려 있습니다. 네, 자주 뵙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